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울타리이자 안식처인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신뢰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 올린 믿음이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깨졌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흔들림조차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치 못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했던 한 가정을 믿을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은 사건과 그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경각심과 함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0대 후반의 미진 씨입니다. 미진 씨는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고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든 고생도 함께 겪어내며 말 그대로 맨손으로 지금의 안정된 가정을 일궈냈습니다. 보증금을 날려 전전긍긍하던 순간 아이가 밤새 고열로 앓아엎고 병원을 헤매던 밤,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며 함께 슬퍼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시련과 기쁨을 준호 씨와 함께했기에 미진 씨에게 남편은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모두 제 몫을 하고 이제 막내마저 대학을 졸업하여 어엿한 사회인이 되자 미진 씨는 비로소 이제야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뜨거운 사랑보다는 잔잔한 우정과 익숙함, 그리고 더없이 깊은 신뢰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미진 씨는 더 이상의 격정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놓인 안정적인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견고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해 보이는 세계에 미묘한 균열이 시작된 것은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유독 가까이 두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거실에 나갈 때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카톡을 하거나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미진 씨가 옆에 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거나 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친구들하고 무슨 새로운 사업이라도 시작했나?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은 너무도 두터웠기 때문에 감히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미진 씨의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미진 씨의 눈을 피하거나 퇴근 후에도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그의 모습은 이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질문에도 짜증을 내고 부부 관계를 피하는 등의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 불안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이가? 나한테는 그럴 리 없어. 결정적인 증거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남편의 외투를 세탁하려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호텔 명함과 젊은 여성의 머리핀 하나였습니다. 명함은 근처의 유명 특급 호텔이었고 머리핀은 그의 차 안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잔인하게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미진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가난도 함께 이겨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 때는 서로에게 기댔으며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며 함께 슬퍼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던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명함과 머리핀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세상이 핑크빛이 아니라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준호 씨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밤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오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준호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퇴근하자마자 발견된 물건들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요즘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쓸데없는 오해나 하고. 하지만 그녀가 내민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작 외로웠다. 잠시 흔들렸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니.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에게 고작 그 한마디로 3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의 모습에 미진 씨는 모멸감마저 느꼈습니다. 내 잘못인가?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건가? 내가 이렇게 초라한 여자였나? 하는 지독한 자기 비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만을 던졌습니다. 나도 당신 못지않게 외로웠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차마 장성한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시퍼렇게 멍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집에서 살지만 서로에게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깨진 유리조각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미진 씨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남편을 용서하지 말라, 당장 이혼하고 재산 다 받아내라, 불쌍해서 어떻게 해 등 다양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저렇다, 그냥 모르는 척 살아라 하며 타협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언도 미진 씨의 마음속 상처를 꿰뚫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신뢰 위에 위태로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주변 시선이 두려워 결국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과 그의 상대 여인이 나타나 그녀를 조롱하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도 잦아졌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지속할 가치가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녀는 지난 30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지. 나 미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사진첩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꿈 많고 밝게 웃던 미진. 그때의 그녀는 지금의 그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자아를 일깨웠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 인생은 이깟 일 때문에 망가질 수 없어.